세컨하우스와 펜션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양평군의 한 풀빌라가 경매 시장에 등장했는데요. 올해 3월부터 매각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 가격이 2억 원대에서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만 보면 수요자분들이 혹할 수 있지만 여러 차례 유찰될 만한 흠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의 입주 요인은 어떻게 되는지, 응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인 풀빌라인데요. 매각 대상에 포함된 8개 필지 면적만 300평이 넘습니다. 그러나 건물 면적은 15평 정도로 규모는 작은 편이라 외관상으로도 2층 면적이 그리 넓어 보이진 않는데요. 1층 마당에는 자그마한 수영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양평에서도 동쪽에 위치한 양동면에 있는 이 풀빌라는 2017년 지어진 준공 9년차 2층 주택인데요. 등기상 단독주택으로 돼 있지만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있습니다. 양동면은 지리적 위치상 강원도와 맞닿아 있어 사실상 원주 생활권에 속하는 동네인데요. 그럼에도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안 막힐 땐 서울 강남 기준 자차로 1시간 정도면 갑니다. 풀빌라 인근에는 낚시터로도 알려져 있는 단석저수지가 있고 캠핑장과 펜션들이 조성돼 있는데요. 스키장과 골프장이 있는 오크밸리는 자차로 20분 거리입니다. KTX가 지나는 양동역은 대중교통으로 10분, 자차 5분 거리에 있고요. 양평에서도 동쪽에 치우쳐 있지만 숙박시설로서의 입지 조건은 그리 나쁘지 않은데요.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은 낙찰 시 소멸되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2명 있지만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도 없는데요. 권리관계도 깨끗한 풀빌라지만 왜 3차례나 유찰된 걸까요? 지금 경매 물건으로 가는 진입로를 걷고 있는데요. 이쪽이 경사가 좀 있어서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이동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옆으로 경매 물건이 지금 보이는데 외벽이 뜯겨져 나가 있기도 하고 상태 자체가 되게 방치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만약에 낙찰을 받으시면 수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일대가 다 풀빌라 단지로 조성이 된 것 같은데 그중 한 개 호실이 경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자재들이 나와 있고 수영장도 사용을 안 한 지 적어도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건물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소규모 인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아무래도 지대가 높다 보니까 저쪽으로 보이는 뷰를 보면 뻥 뚫려 있고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2년 12월 경매 개시가 결정된 이 물건은 올해 3월 감정가 약 2억 6천만 원의 첫 경매가 이뤄졌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4월과 6월 경매에서 30%씩 낮아진 가격에도 낙찰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달 9일 최저 입찰가 약 8,800만 원의 네 번째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때도 유찰되면 가격은 6천만 원대가 되는데 건물 감정 가격이 7,7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건물값보다도 저렴해지는 겁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함정은 건물이 위치한 대지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 물건이 권리관계도 깨끗하고 3번까지는 떨어지진 않을 텐데 왜 떨어지는가 해서 제가 감정평가서를 봤더니 토지는 저당권 설정을 못했더라고. 그래서 건물하고 나머지 부속 토지는 이제 저당권 설정해서 경매를 넣었는데 풀빌라 땅은 근저당 설정을 못해서 그래서 경매를 못 넣은 거지.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이거든요. 다행인 점은 낙찰 이후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철거는 당하진 않는데 대신 이제 땅 주인한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땅은 큰 땅은 아니더라고요. 123제곱미터 되니까. 응찰하시려는 분들은 토지 사용료를 염두하시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값과 면적에 비례해 지료가 책정되는 만큼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매달 30년간 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점은 매각 대상에 포함된 대지 면적 중 일부는 지분 매각이라는 점인데요. 다만 진입로에 해당돼 오히려 낙찰자 입장에선 도로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건물 면적 자체가 작고 기존에 풀빌라로 운영되어 왔던 만큼 응찰할 수 있는 수요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세컨하우스 용도로는 어렵고 풀빌라를 유지하시려는 분들도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관건은 그죠. 내가 이제 풀빌라 운영 수익이 최소 그 토지 사용료 이상을 상회하면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지. 현재도 이런 풀빌라 전문 운영업체 이거 위탁을 한 것 같아요. 관리해서 일정 비용 수익이 나오면 소유자한테 돈 얼마 지급하는 거겠죠. 그래도 문제없이 된 게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매가 되면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빌라 운영하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와 같은 조건에 에서 위탁을 해줄지 이제 그것도 따져야 될 테고. 감정가 대비 34%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같은 법정지상권 문제로 한 차례 더 유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본 풀빌라에 응찰하시려는 분들은 입찰 가격보다는 수익성과 법적 하자 등에 초점을 맞춰 물건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360은 다양한 경매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